제가 5시에 끝났는데도 6시 20분까지 그 1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 밖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져가자. 이감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정문에다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저희 뒤에 줄을 쓴 거예요. 여긴 확진자 줄이에요. 이러니까 어머나 이러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방송하지 마, 겁먹고 있어. 잘못된 거지.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선관위가 다시 문의를 해볼게요. 저희가 코로나 걸린 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구하는 게 아니라요. 가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 추천해 줍니다. 자, 이번 이야기부터 또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공동선대위원장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에 진행된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이요. 36.93%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도 바로 어제 끝난 이 사전투표입니다. 자,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에는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었죠. 일반 유권자들과는 다른 투표 방식의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를 다른 유권자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투표한 투표 용지를 쓰레기 봉투 또는 이 바구니에 담아서 전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도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사전투표를 했던 확진자 유권자들은 아수라장이었다라고 현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한번 열어봤더니 이미 봉투에 이게 들어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분이 빈 봉투를 다시 하나 주시겠다 해서 빈 봉투를 다시 또 주셨는데 그 봉투에 이번에 또 다른 사람 표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투표를 해야 할 용지와 투표가 완료된 용지의 구분도 없었고 아무튼 이게 아수라장 같았고. 자, 지금 시대가 네. 뭐 1980년대도 아니고 투표한 용지를 쓰레기 봉투 비닐봉지에 담아갖고 옮기는가 하면 이미 기표가 된 투표 용지가 투표자에게 나눠져서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고, 그리고 뭐 소쿠리라고 하나요? 바구니 같은 데다가 투표한 용지를 수거해서 가져가려고 했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엉성한 관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비밀 투표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이번에 발생하게 됐느냐와 관련해서 짚어드리자면요. 원래 일반 유권자들은 본인들이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바로 투표함에 본인이 쓴 투표지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표소가 마련이 돼 있었고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선거 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네면 그 사무원이 좀 모아서 투표함에 넣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투표용지를 갖다 주는 과정 중에 사용하는 이런 임시 기표소 봉투, 거기에 기표가 된 용지를 담았다가 전체를 다 빼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고 다시 새로 온 그 확진자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기표단 종이가 건네가는 이런 또 실수들이 많이 전국 투표소에서 발생이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사실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21세기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준비가 허술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뭐 실수였다고 하기에도 좀 어이없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벌어진 건데, 네.
본인이 투표한 용지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거 무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선관위의 방침에 의하더라도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투표하신 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서 유효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선관위가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저도 나름 법률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규정들을 해석하고 이런 게 제 업이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봐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표소에서는 공개된 투표용지가 유효표 처리가 되고 또 어떤 데서는 무효표 처리가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는 그 말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건데요. 이 차례를 기다리다가 맹추위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런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분증을 낸 뒤에 기다리다가 도저히 추위를 견디고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간 유권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간 유권자들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즉 투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거라고요? 예.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신분증까지 내신 상황에서도 워낙 대기줄이 길다 보니까 그냥 나는 오늘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집으로 귀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일단 신분증을 제출하게 되면 이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 용지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적 사항으로는 투표 용지가 기발급이 됐기 때문에 투표를 했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과 관련해서 아마 지침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장 본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현장에 다시 오셨을 때 안내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조차 지금 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금 사전투표 마지막 날 치러진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는요.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 빼고는 어떻게 붙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워낙 많이 벌어진 건데